예, 우리가 그 첫 번째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전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이 정치 조직들이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사회에 여러 체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평등주의, 그리고 계급주의, 그리고 카스트주의, 그리고 또 계층주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회가 아무래도 북유럽을 가게 되면 거기는 좀 더 그 평등주의적 사회이지요. 예, 그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예, 누구라도 자기의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 북유럽에도 왕가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혈통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왕이 될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니까 평등주의적 사회로 우리가 흔히 북유럽을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서도 사실은, 예,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얘기하다가 좀 사적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더 평등주의적이죠. 유럽 사회에서 이 수직적 사회도 또한 있습니다. 유럽 사회들 안에서 비교를 했을 때 그 수직적 사회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태리가 거기에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스트 제도가 있죠. 이 카스트 제도는 인도, 네팔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 것인데요. 이 카스트 제도는 뭐냐 하면 일종의 C족이 하나의 카스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바이사, 수드라, 뭐 그리고 불가촉, 천민 이렇게 5개 등급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범주 안에 그 범주 안에서 누구랑 그러니까 그냥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C족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잣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의 우리의 집단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모여서 사는 것이고요. 예. 같이 뭐 결혼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층주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현대 서구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바로 이 계층주의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봐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 계층이 있고 이것이 카스트처럼 엄밀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집단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것, 예, 하나의 계층, 사회 계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가난해졌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자본들이 없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이 남쪽 사람들은 토지가 있으니까 좀 더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 의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좀 더 앞서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재건이 돼야 되고 재건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 일꾼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누구라도 어,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정보통신이 발달된 사회가 아니니까 그 지역사회 안에서 그게 뭐 도가 됐든 시가 됐든 군 단위가 됐든지 간에 지역사회 안에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내지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아니면 자격을 갖출 수가 있고, 예, 그러한데 이러한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하는 정보망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그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이 고도 성장을 하고요. 이건 양적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를 지나오면서 질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미국, 일본, 유럽을 쫓아가기 경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였어요. 오늘날의 중국의 경제, 그리고 베트남의 경제와 아주 유사했죠. 예. 자, 그러한 경제였는데 2000년이 넘어오면서 우리의 브랜드를 우리가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삼성, 현대가 되는 거고 LG 가전이 되는 것이죠. 뭐 북미에서 LG 그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는요, 북미에서 아주 손에 꼽히는 그 이 세탁기고 건조기고 비쌉니다. 근데 90년대만 하더라도 유럽의 제품, 미국의 제품, 일본의 제품이 1류 제품이고 우리나라 제품은 2류 제품이었어요. 싼 맛에. 그러니까 그 괜찮은데 싼 맛에 사는 제품들이요. 예.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품들이 2000년이 들어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물론 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의 이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의 현상은 아니겠지만 저처럼 일반 대중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건 어느 날 갑자기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렇게 한국 제품이 변화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이 경제가 이 고도, 그 질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제 늘어나는 부가 전반적으로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양적 성장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죠. 그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이 온기가 운무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정치적으로 그, 음, 뭐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뭐 최근에 한 지난 20년 안에 그 정권 안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 그 산업 그 국제 무역에서 시작이 된 이 재정의 양적 팽창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넉넉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는데 2000년이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러한 그 전반적으로 물론 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게 좀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었는데 2000년이 넘어오면서부터 우리 사회가 재정이 돈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을 하죠. 예. 자,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 재정을 통한 이 빈부를 통한 이 계층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과거가 이것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요. 90년대, 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특수목적고가 없었죠. 그렇죠? 고등학교에 특수목적고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든지 그 소위 유명한 대학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지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고졸이 그냥 사법시험 봐가지고 이 변호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되는 것까지도 이제는 그 법률대학원을 나와야지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고요. 그리고 그것까지를 가려면 이젠 또 뭐예요? 주요 사립대, 그러니까는 그 주요 국립대 내지는 주요 사립대를 나와야 그러한 법률대학원에 들어가기가 더 용이해졌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는 그 변호사가 되는 것, 법률가가 되는 거에 대한 분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그 권력의 재창출을 하게 되고 부의 재창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사실 지금 많이 과거와 다른 계층주의 사회로 옮겨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사회적 거시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보지를 않고 우리 매스컴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나요? 그냥 과거와 달리 유리천정이 있는 사회 내지는 어떤 꿈과 비전이 없는 사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뭐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사회가 과거에 그 어떤 그 넉넉한 평등주의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망가진 사회에서 모두가 없었던 평등의 사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개선이 되어지면서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죠. 뭐 2000년이 어떤 그 신비의 숫자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현대 한국 사회를 보았을 때 80년대, 90년대의 그 급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은 그 전의 모습과 그 2000년 이후의 모습과 너무나도 그 다른, 그 80년 이전의 모습과 2000년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니까 요 80년대와 90년대를 그 과도기의 시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요 80년 이전에 다 같이 못 살았던 평등의 사회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밤에 등불 켜놓고 공부해가지고 개천에서 용인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2000년 이후에는 그 개천에서 용인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죠. 없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줄어들었죠. 하여튼 이러한 사회적 체제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평등주의, 계급주의, 카스트주의, 이거는 계층주의와 다른 게 뭐냐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난 카스트에서 나서 났으니까 자라고 생활하다가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카스트주의는 그냥 닫힌 사회입니다. 닫힌 사회. 자, 그거에 비해서 계층주의는 닫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떨어지기는 쉬워요. 근데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 자, 이런 것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것에서 행복을 누린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자, 이렇고요. 이러다 보면 이러한 사회 속에서 지도자에 대한 역할 기대, 그리고 추종자들에 대한 역할 기대가 달라지게 되겠지요.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 평등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와 추종자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등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홍길동이가 지도자일 뿐이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한을 책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리고 추종자는요. 지도자가 아니니까 직함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위에 대해서 따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 왕이 아닌데 그냥 지도자일 뿐인데 그러니까 내 의견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 그게 평등주의 사회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계급주의는 어떻습니까? 답정너의 사회죠. 내가 다 정했고 너는 그대로 해. 그게 계급주의 사회입니다. 카스트는요? 어떻습니까? 카스트는 그냥 우리 자뜨가 할 거 우리 자뜨가 하고 너희 자뜨가 할 거 너희 자뜨가 하고, 물론 그리고 그 자뜨 안에서 위와 아래가 있고 권력이 따르게 다 나와 있죠. 계층은요? 계층은 역할 구분이 다르고 이 위계질서라고 하는 것이 계급주의와 평등주의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무래도 다르게 되고요. 추종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무래도 다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 사회 안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현재 같은 3학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3학년들, 4학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3학년들 안에서 4학년들 안에서 어때요? 나이가 다르고 뭐 다르기는 하지만 평등하죠. 그 안에서 누가 학년 대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학생회 대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편 계급은 어떻습니까? 계급은 자, 우리는 그 한국에서 계급은 군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자, 병들 안에서도 사실은 계급 사회가 있었죠. 과거에. 근데 지금은 그거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뭐 어떤 부대에서는 6개월 단위로 동기를 한다. 1년 단위로 동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자, 근데 원래 군대에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장교가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사관, 그 하사관들은 장교의 명령을 보조적인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병들 안에서 명령을 주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 사회는 워낙 수직적이다 보니까 군대 안에서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 안에서 이 명령주의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암묵적으로. 예. 카스트주의 이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없고요. 아니면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카스트라기보다는 학생은 학생입니다. 교직원은 교직원이에요. 그리고 교수는 교수입니다. 각자가 할 일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 학생들은 이걸 잘 느끼지 못할 텐데 교직원들은 교수가 교직원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 그거 싫어합니다. 당연 또 똑같이 교수들도 교직원이 교수의 업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싫어합니다. 예, 일종의 그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 사회 안에 구분되어 있는 사회가 존재를 하지요. 예. 자, 계층 사회는 이거는 글쎄요,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계층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학년 안에서 학년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그거 다릅니다. 그쵸? 군대에서 소대장, 중대장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다릅니다. 그쵸? 그리고 학교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다릅니다.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리더십을 갖는 사람, 총장님만이죠. 예. 대학원장, 내지는 교무처장, 예. 교수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총무처장, 직원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총학생 회장, 학생들 안에서 예,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계층주의. 자, 이거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전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예. 사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할 때에도 그게 어떤 공무원들에게 하는 그런 식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협조를 요청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부서 안에 이 대통령실 청와대 안에서 부하 직원에게 말하는 거랑 다릅니다. 예, 그렇죠. 또 대통령이 이거 하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한 거예요? 명령한 겁니다. 예. 그 표현이 하시오 그러는 표현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계급사회에서 군대에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청유가 아니라 해입니다. 예.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고요. 만약에 있다면 기업 내에서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사회에서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에서요? 이거 하시오? 그거 좀 어려운데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 안에서도 어때요? 그거 말하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떤 조직이냐, 평등주의적이냐, 계급주의적이냐, 카스트적이냐, 아니면 계층주의냐에 따라서 리더에 대한 기대, 추종자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 둘의 역학관계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요, 좀 다양한 정치 조직 안에서의 이 정치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